건축이란 즐겁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도록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 영감을 주고 흥분시키고 감정적으로 흔들어 놓는 것. 자하 하디드. 건축물이란 거대한 공예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쓰임새, 용도에 따라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름다움, 즉 건축적 미덕이 있어야 좋은 건축물이라 생각됩니다. 주거시설, 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당연히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좋은 집은 살기 편안함이 우선입니다. 김중업 선생님은 집이란 어디맨가 가족에게 들키지 않고 혼자서 실컷 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집에 대한 사람들의 희망사항이랄까, 꿈은 세상 아무리 변해도 변함없이 계속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건축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는 처음 시작은 미술학도였습니다. 1960년 미술대학교 조속과를 입학하고 64년도에 졸업을 했는데요. 1960년에는 4.19 때문에 학교 수업이 그 당시는 참 어수선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셨어요. 수학 시간에 이상순 선생님이 너무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당시는 교과서도 없던 때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청사진을 구워와가지고 거의 책 한 권 분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일일이 다 나누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뭐 투시도 그리는 법, 조감도 그리는 법 다 가르쳐 주셨고, 수업시간 과제로 너희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설계해 와봐라 이렇게 숙제를 주셨어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께서 뭐 너네 점 추려가지고 분평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한 점을 칠판에 딱 붙여주셨는데, 큰 화선지에 가득 상단에 뭐 하모니카 모양으로 사각형, 직사각형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맨 아래쪽에 손톱 크기만한 그 정사각형을 딱 그려놨어요. 우리들도 궁금했는데 선생님께서 이 사각형 이건 뭐지?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것은 계집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너무 많이 웃었던 기억이 새롭죠. 집 설계 숙제를 하면서 이거 뭔가 굉장히 재밌다 생각을 해가지고 건축 공부를 좀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건축관 인연을 맺게 됐죠. 그래서 미술대학 조속과를 졸업하고 그 학사 편입 시험을 쳐서 공과대학교 건축과를 편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축과 인연을 맺게 된 거죠. 1969년 1월에 건축과 졸업과 동시에 국회 사무처 건설국 건축과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국회 사무처 사무실은 광화문에 있었고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신축 착공공사가 시작된 때였어요. 그런데 착공공사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은 평면 지붕으로 국회의사당을 짓는 건데요. 도중에 지금처럼 도움을 얻는 그 설계 변경 작업이 시작돼가 있었던 때에 제가 취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하자니까 자문회의도 많이 하시고 자문위원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자문위원 중에 한 분이신 그 영친왕 아드님 이구 선생님만이 그 평면 지붕에 도움 얻는 거를 반대하셔가지고 설계 도면 큰 도면에다 가득 차게 X표를 딱 치시고서는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정말 신철내기 대학을 갓 졸업한 아무 사무실에서 아무 중요한 역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다른 뭐 이런 그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여자가 국회의사당 짓는데 참여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여성잡지사에서 오셔갖고 사진도 막 찍어가지고 인터뷰도 뭐 여러 차례 했던 게 기억에 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재료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거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사무실 책상에서 저 혼자서 제가 그 변경되는 국회의사당 모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재료가 워낙 없으니까 그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의사당 그 열주 기둥을 뭘로 만들어야 될지 참 난감했어요. 근데 제가 석피를 사다가 석피는 일종의 돌 종류니까
이렇게 모서리를 깎아가면서 사무실에서 그 모형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석피를 어떻게 내가 생각해냈지. 그리고 내가 참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막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의도에서 우리가 현장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은 아마 군용 비행장 할 때 그 임시 사무실이거나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막 사무실 바닥이 그냥 땅바닥이고 벽은 판자로 만들어지고 지붕은 그냥 천막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는데요. 창틀도 물론 나무로 만들어서 비뚤어져 있고 제가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면은 모래벌판에 이렇게 쑥 막 모래 기둥이 막 몇 개가 섰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불과 단 50몇 년 만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여의도를 만들어냈다는 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그 발전, 극적인 단면을 우리가 여의도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도에 한국건축가협회의 여성 회원은 16명 정도였어요. 세계 건축가대회 다녀오신 선생님께서 이북에는 여자 건축가협회가 있고 세계 여성 건축가협회에 가입한대더라. 우리도 여자 건축가들이 있으니까 협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여성 건축가협회를 만들게 됐거든요. 1982년도에 한 20대여섯 명 모여서 여성 건축가협회를 창립하게 됐어요. 초대 회장님은 이신옥 선생님이시고요. 저는 총무로서 협회 창립 3파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가로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너무 많습니다. 어떤 작품, 어떤 도시를 보기 위해서 저는 혼자서 찾아가면서 여행을 하는데요. 어떤 여행지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서울 세계적인 그 대가들의 특별기획 전시를 여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살면서 큰 보너스를 특별하게 받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일로 뉴욕 갔다가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우리나라 대가이신 이우환 선생님 특별 전시를 하는 걸 보았는데요. 그 특별 전시 기간이 끝났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몇 달 연장전을 하고 있었고 그 연장전 끝나는 한 3일 전에 제가 보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보아온 어떤 전시보다도 제일 최절정이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떤 작품이 어떤 장소를 만나야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가. 그 최절정의 전시라고 생각됐습니다. 아주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아주 귀중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 그 동양삼국이 비슷하게 그 건축물들을 같은 비슷한 재료로 쓰고 있지만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한국의 건축은 그렇게 지붕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장이 없어요. 그냥 단아하고 간결하고 우아한 그런 품격이 있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좋아하시겠지만 우리 건축물 중에서 터키 종묘라든지 궁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원들이라든지 다 너무 훌륭하고 좋죠. 근데 저는 특별히 그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우리 절집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들의 성복도 중국, 일본하고 틀려가지고요. 간결하고 우아하고 아주 품격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이 좋아합니다. 현재 우리 서울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역동적이고 아주 그냥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서울은 아주 그 천혜의 조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강은 아주 폭이 넓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인접해서 서울 경계선이 이렇게 아름다운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정말 빼어난 풍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서울 시내 굉장히 멋있고 현대적인 현대 건축물들도 막 솟아나고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이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같은 건축물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자부심을 가집니다. 저 자신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제가 막 어깨가 어썩어썩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리들은요, 서울 시내 어디고 다 좋겠지만은 저는 이 서울 그러면 사대문 아니야말로 진짜 서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경복궁 서쪽 근처 인왕산 자락 이런 골목길들은 물론 뭐 이 근처라고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변화하고 있지만은 그 변화 속도가 좀 천천히 더디고 그 다음에 강남같이 야박한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이쪽 골목길들을 저는 좋아합니다.